함께 책 읽어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2019년 올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광복이라는 단어가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열사,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튜버로서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2019년의 광복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독립운동에 힘썼던 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난 책이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MBC에서 방영했던 책을 읽읍시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고 또 학창시절에 백범일지를 읽고 줄거리와 느낀 점을 준비해오라는 이런 과제를 받았을 때도 남이 했던 거 막 찾아서 베껴쓰기에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이 백범일지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 피 튀겼던 이 한국의 근현대사가 한눈에 그려지면서 제 가슴이 막 조여오더라고요. 제가 역사책을 가끔 읽으면 항상 일제강점기 그 부분을 읽을 때 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분통이 막 올라와서 속 시끄럽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백범의 애국정신과 또 그 시대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이 말이 되게 절실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뭐 바빠서 잊고 지내더라도 오늘 같은 날에는 한 번쯤 그분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겨보는 게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이 책은 백범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알리고자 유서 대신 쓴 책입니다.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편은 백범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온 그 과정과 신변 활동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하편은 백범 개인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주변 이야기들이 되게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상편을 읽을 때는 약간 마치 영웅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백범은 상놈으로 태어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아버지한테 공부를 해달라고 막 졸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러 가죠. 그렇게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과거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완전 부정부패와 온갖 비리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걸 목격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관상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상 공부를 하는데 백범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얼굴과 온몸에 귀격이나 북격의 상은 없고 천격, 빈격, 흉격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심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동학운동이었는데요. 그 또한 실패로 끝나고 전전하다가 안태훈이라는 진사가 동학 접주로서 피신 중인 이 백범을 자신의 사랑에 머물게 하고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주는데요. 이 안태훈 진사가 바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였어요. 백범은 이곳에서 안진사와 또 고능선이라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많은 일을 겪은 것 같은데 이때가 불과 백범이 19살 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명한 치아포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백범이 조선인 행색을 한 외놈을 발견하고 저 사람이 국모를 시해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 뒤에 그 사람을 맨손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국모 보수의 목적으로 이 외인을 죽이노라. 해주 백운방 텁골 김창수 이렇게 딱 포고문을 남기고 떠납니다. 제가 왜 영웅소설을 읽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지 뭔가 아시겠죠? 실제로 이 포고문 때문에 백범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탈옥을 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그 산에 들어가서 중도되었다가 또 나중에는 교육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 당시 감옥에서 겪었던 고문과 그 감옥 생활이 정말 잔인했는데요. 이 책에 생생하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이 외놈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나의 육체를 욕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정신은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고문을 받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는 진짜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그 애국심이 막 피어오르는 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백범은 이 수감 생활 당시에 이제 자신의 호를 백범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이 의미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백이라는 이 의미는 대단히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백점이라는 의미에서 백이고요. 그리고 범이라는 의미는 지혜가 얕고 우둔한 중생이라는 이 단어를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범부라는 이 의미를 따온 거라고 합니다. 수감자 중에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고 무지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애국심이 본인 정도는 돼야 완전한 독립이 되겠다라는 그 바람을 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백범은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석방된 뒤에도 이 백범은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요. 여기서 또 유명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이야기인데요. 이봉창 의사의 폭탄이 빗맞았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윤봉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백범과 윤봉길 의사는 되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독립이라는 이 공동의 꿈을 가지고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데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투하하러 가기 전에 백범에게 자신의 시계가 백범의 시계보다 더 좋은 시계니까 시계를 교환하자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1시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9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둘이 나눈 시계는 지금 현재 나란히 박물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김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꿨지만 총살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수많은 분들 덕분에 이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책 마지막 부분에 백범의 나의 소원이라는 이 글에서 백범의 소망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진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 부분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교육에 힘썼던 감옥에서든 고향에서든 탈옥을 해서 도망을 다닐 때든 백범은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어디서든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배움이라는 이 단어는 계속 한켠에 밀어두게 되잖아요. 진정한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배움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오늘만큼은 광복을 위해 힘썼던 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들을 공부해보는,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들 아시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